지금부터 제276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아래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어서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 반지에 따라 1절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선열과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명자 의장님이 교회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47만 국민 여러분,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철모 부총장님을 비롯한 1,100여 국민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는 호국 구원의 달에 제276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9대 서구의회가 국민 여러분의 기대와 희망을 안고 새롭게 출발한 지 벌써 1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는 구정의 동반자이자 견제와 감시자로서 국민의 뜻이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왔으며 민생 현장에서 주민과의 소통에 최선을 다하여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우리 의회에 애정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님과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서철모 부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6월은 코로나19 2기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되어 일상으로의 완전한 회복이 시작되는 첫 번째 달입니다. 3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여러 차례의 코로나 재유행에 대응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의료진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분과 팬데믹을 슬기롭게 이겨내 주신 국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구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15일간 열릴 정례회는 2022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조례 재개정안 등이 상정되어 있는 매우 중요한 회기입니다. 동료 의원님께서는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당초의 계획대로 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 불필요한 낭비는 없었는지 꼼꼼히 점검하여 우리 구 재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민이 필요로 하는 것들이 잘 반영되어 있는지 예산심사에 신중을 기해 주시고 미래지향적인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문제점이 바로 시정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 제출과 성실한 답변으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지난 4월 결산검사 수고물위에 수고해 주신 주기식 대표위원과 최지원 의원을 비롯한 결산검사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서철모 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는 엘니뇨 영향으로 강수량이 늘고 무더울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주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폭염 대책과 수해 위험 지역 점검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건강 관리에도 유념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전염병,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생 점검과 취약 지역에 대한 방역 활동을 좀 더 꼼꼼하고 활발하게 정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서구 47만 국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의 가정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서구청 인사 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된 구 간부 공무원에 대한 인사 소개가 있겠습니다. 인사 소개는 서철모 부총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전명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국민의 눈높이에서 열과 성을 다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276회 1차 정례 기간 중에도 2022 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 심사 시 작은 부분까지 꼼꼼하게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지난 5월 8일자 인사 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해드릴 간부 공무원은 과장급 2명입니다. 보건행정과장에서 복지정책과장으로 보임된 이민빈 과장입니다. 복지정책과장에서 노인장애인과장으로 보임된 나기일 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정의 중직을 맡게 된 간부 공무원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 업무 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 사무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송영보입니다. 먼저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립니다. 이번 제276회 서구의 제1차 정례에는 지방자치법 제53조에 따라 지난 5월 30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72조와 제73조에 의한 의사 및 의결 종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회부 현황입니다. 의원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서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16건, 구청장으로부터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 18건, 총 34건의 안건을 접수하여 28건은 소관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고 5건은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참고로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도마이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은 철회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간략하게 보고드린 안건 회부 현황은 회의록에 상세하게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부의 안건으로는 손도선 의원님이 발의하고 12인이 찬성한 안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대책 촉구 건의안, 신혜영 의원님이 발의하고 12인이 찬성한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 시설 보완 교통문화 개선 촉구 건의안, 서지현 의원님이 발의하고 11인이 찬성한 반려동물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월평경기장 인근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 건의안, 전명자 의원님의 5인이 제출한 2023년 오스트리아, 프랑스 공무국의 출장 결과 보고, 서다은 의원님이 발의하고 7인이 찬성한 구청장 출석 요구의 건, 신현대 서다은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 발언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76회 대전광역시 서구의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근본 정례회 회기는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6월 21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제276회 정례회 회기는 6월 7일부터 6월 21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대책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손도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평 123 만년동 지역구 손도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2인의 동료 의원님께서 찬성해 주신 안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대책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 극단적인 기상현상, 생태계 파괴와 같은 다양한 피해가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 배출 감소를 위해 생활 속 친환경 정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요즘, 많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내연기관과 자동차 위주의 교통문화를 탈피하고자 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 또한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를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있으며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단체 보험을 가입하여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있고 공영 자전거인 타슈에 새로운 자전거를 도입하고 대여소를 확충하며 이용 방법을 혁신하는 적극적인 운영을 통해 올해 1분기 타슈 이용량은 81만 건으로 지난해 1분기 14만 건에서 약 6배 증가하는 등 주목할 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폭발적인 자전거 수요에 비해 대전 시민이 체감하는 자전거 인프라가 다소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대전시 자전거 홈페이지에 따르면 대전의 자전거 도로는 총 823.2km이고 이 중 자전거 전용 도로는 139.5km로 전체의 17%에 불과합니다. 전국 평균이 24%와 비교해도 꽤나 낮은 수치입니다. 나머지 83%의 도로가 자전거 보행자 겸용으로 보행자와 자전거 간 사고 위험이 있고 통행 간섭으로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있습니다. 또한 자전거 도로에 요철 등 장애물과 단절 구간이 많아 통학 및 통근 등 평상시 자전거 이용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자전거 수리센터와 자전거 안전교육장과 같은 자전거 관련 시설, 편의시설이 부족하다는 시민들의 불만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공자전거 수리센터는 사설업체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자전거를 수리할 수 있어 많은 지자체들이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고장수리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2021년 기준 자전거 이용 현황에 따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수리센터가 95개소에서 연간 21만 3천여 대의 자전거를 수리하였습니다. 광역시를 살펴보면 광주 8개, 대구 7개, 부산 3개, 인천 3개, 울산 2개로 6대 광역시 중 대전만 유일하게 지자체 차원의 자전거 수리센터를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 자치구 및 고양시 등 많은 지자체에서 찾아가는 자전거 이용 수리센터를 함께 운영하여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 자전거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있기에 우리 대전도 자전거 수리와 관련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제대로 된 시설을 갖춘 자전거 교통안전체험 교육장 설립이 필요합니다. 현재 대전의 시설관리공단과 자전거연합회에서 엑스포 광장과 대전천 인근 장소를 이용하여 자전거 안전교육과 강습을 진행하고 있지만 체계적인 주행연습 트랙과 교통표지판 시설 등을 갖춘 전문적인 자전거 교육장에 비해 시설면에서 크게 부족함이 있습니다. 특히 대전시설관리공단의 안전교육은 보험상 문제로 15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어린이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더욱 적은 현실입니다. 2021년 연령별 자전거 교통사고 중 12세 이하 비율이 약 10%인 것을 감안하면 어린이에 대한 자전거 안전교육이 더욱 절실히 필요합니다. 대전교통문화연수원의 교통안전체험 프로그램과 같은 양질의 시설과 교육 프로그램 도입을 통해 자전거 안전교육이 충실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2025년까지 자전거 수단 분담률 4%의 목표를 달성하고 자전거로 열어가는 녹색 교통도시 대전 실현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대전의 특성에 맞는 자전거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과 함께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에 서구의회는 안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첫째, 자전거 이용자가 평소에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형 자전거 인프라 구축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둘째, 공공자전거 수리센터를 운영하여 자전거 수리 비용을 절감하고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셋째,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 교육장을 신설하여 어린이를 포함한 전 연령에 맞는 자전거 안전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대책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도선 의원님이 제안 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손도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 내의 없으십니까? 질의 토론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대책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 보완 교통문화 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신혜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둔산 1, 2, 3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신혜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2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 시설 보완 및 교통문화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전국의 스쿨존에서 어린이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지난 4월 8일 둔산동 어린이 보호구역 보행로를 걷던 초등학생 4명이 도로 경계석을 넘어 돌진한 음주 차량에 치여 다쳤고 이 가운데 배승아 어린이는 이튿날 새벽 숨을 거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불과 한 달 만에 5월 10일 경기도 수원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우회전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는 순간에 교차로로 진입해 우회전을 하던 시내버스에 치여 미처 피지도 못한 또 한 어린이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이런 사고 현장들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서 어린이의 생명과 안전을 정부와 사회가 지켜줄 수 있다는 믿음조차 흔들리게 하는 충격적인 사고였고,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벌어져야만 안전의 사각지대를 발견하고 대책 마련에 나서는 안전에 대한 불감증, 태만이 어린이들을 아직도 위협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제도는 30년 가까이 시행되며 끊임없이 개선됐지만 잇따른 사례들은 민식이법으로도 모든 사고를 막을 수 없다는 점과 운전자들과 시민들의 경각심을 일으킨 건 맞지만 한계를 분명하게 나타냈습니다. 경찰청은 오는 7월부터 전국 스쿨존에 노란색 횡단보도를 단계적으로 확대 도입할 예정으로 이에 맞춰 어린이 보호구역 현장에 맞는 교통환경 개선과 안전 운전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첫째, 엄벌주의와 맞물려 운전자 처벌을 강화에 그쳐서는 안 되고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가 시급합니다. 특히 스쿨존만큼은 튼튼한 펜스나 분리대, 보호시설을 의무화하고 우회전 사고 예방을 위한 횡단보도 위치를 조정하고 등하교 시간만이라도 스쿨존 내 차 없는 보행 전용 도로를 지정하는 등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으로 예방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둘째, 통행로 내 우회 도로가 있는 이면도로의 경우 일방 통행으로 전환하고 노상주차장 이전, 불법 주정차 지속적 단속 등의 조치로 스쿨존 내 과속, 난폭, 불법 주정차 위반은 반드시 적발된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강력한 제재가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셋째, 스쿨존 구조 자체를 획기적으로 바꾸는 방법도 필요합니다. 이는 운전자들이 속도를 줄일 수밖에 없도록 물리적 장치, 즉 교통안전조치라 하는데 일부러 도로를 S자로 만들거나 울퉁불퉁하게 만들어 운전자가 스쿨존에 진입한 것을 바로 알아챌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미국이나 유럽 국가에서는 폭넓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넷째, 후면 무인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고 지점 단속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통행 속도가 낮은 스쿨존에서는 대부분 진입 지점에 설치한 단속 카메라를 지난 직후에 갑자기 속도를 높이는 차량이 많아져 지점이 아닌 구간 단속으로 스쿨존 전 구간에서 제한 속도를 지킬 수 있도록 검토해야 합니다. 최근 어린이 사망 사고가 발생한 수원 교차로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었습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은 전국에 52곳 뿐인데 그중 한 곳에서 발생된 것입니다. 시설이 갖춰져도 사고를 막지 못하는 것은 교통 문화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 때문입니다. 보행자가 있는 곳에서는 안전운전이 습관처럼 자리 잡도록 교통안전 교육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작년에 비해 음주운전 단속 건수가 대략 40%나 증가했습니다. 음주운전의 처벌이 강화되었다고는 하지만 상습 음주운전자들의 의지를 꺾을 정도로 강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음주 단속에 걸리는 사람의 재범률이 42%에 이른다는 조사는 가벼운 처벌로 음주운전을 원천 봉쇄하지 못함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1위 국가에서 자라나는 어린이를 안전하게 보호할 의무는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가장 필요한 것은 인식의 변화입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음주운전을 하는 것은 잠재적 살인이라는 경각심을 지녀야 합니다. 스쿨존에서의 제한 속도는 운전자 입장에서는 느리게 느껴지더라도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사망까지 이어질 수 있는 속도입니다. 사람의 안전은 그 어떤 것보다도 최우선이어야 하고 보장되어야 합니다. 어린이 안전 관련 법, 제도를 최우선 순위로 두고 시급히 정비하여 스쿨존 시설 보안 및 교통안전 교육으로 아이들을 위한 안전한 교통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지급 등 국회와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대책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 시설 보안 및 교통문화 개선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혜영 의원님이 제안 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 보완 교통문화 개선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반려동물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월평 경기장 인근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서지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동, 탐방동, 갈마 1, 2동 지역구 출신 서지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1인이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반려동물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월평 경기장 인근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동물보호법에 따라 농립축산식품부가 조사한 2022년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사조사 결과에 의하면 현재 거주지에서 반려동물을 직접 양육하는 비율은 25%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가족을 포함해 반려동물을 양육하지 않는 사람도 그중 53%가 과거에 반려동물을 양육한 경험이 있으며 과거 반려동물을 양육 경험까지 포함한다면 응답자의 약 66%가 반려동물을 기르거나 기른 경험이 있는 것을 나타납니다. 다만
위 결과치는 국가 미숙이 통계이며 표본 오차 등에 내재된 오류로 정확한 수치를 나타낸다고는 볼 수 없지만 국민의 인식을 가늠하고 반려동물 정책 속을 파악하면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 1년 이내 반려동물에 관련 서비스 이용 경험을 항목을 보면 동물병원 72%, 반려동물 미용업체 51%, 반려동물 놀이터 28%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작년 11월 대전시가 발표한 반려동물 정책 유고 조사의 결과를 따르면 대전 주사의 추가 조성이 필요하고 시설에 대한 물음은 반려동물 놀이터가 가장 많은 수요인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 증가와 저출산, 고령화 등의 사회적 요인으로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반려동물 정책 수요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도 반려동물 놀이터에 대한 요구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전시는 반려동물 놀이터 확충을 민선 8기 공약사항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현재 대전시는 반려동물 놀이터가 단 2곳뿐입니다. 그 정책 수요에 비하면 결과물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또한 대전시는 2026년도까지 반려동물 놀이터 3개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정책 문제에 대한 수요가 부합되지 않는 단순한 공급은 올바른 해결 방법이 아님을 유의해야 합니다. 반려동물 양육가구는 63%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응답자의 50%가 반려동물 놀이터를 거주하는 주변 공원으로 희망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부지 선정 등 수요에 알맞은 추가 설치에 대한 대안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동물의 보호 복지 수준을 제고하고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건의드립니다. 하나, 반려동물 놀이터의 설치 위치를 거주지 주변 공원으로 희망한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도심 속 내의 아파트가 밀접해 있고 도서살 초입을 통하여 자연 친화적인 요건을 갖춘 월평 경기장 인근에 반려동물 놀이터를 설치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하나, 반려동물 놀이터를 혐오시설로 인식하지 않도록 반려동물 양육인과 비양육인 간의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그 필요성에 대한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서구 도심 내에 반려동물 놀이터를 추가 설치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동물의 보호, 복지, 적정한 관리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책무, 동물보호법 제4조, 친화적인 도시를 조성될 수 있도록 월평 경기장 인근에 반려동물 놀이터를 설치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오니 수기 적극적인 검토를 강력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반려동물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월평 경기장 인근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지원 의원님이 제안 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반려동물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월평 경기장 인근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년 오스트리아, 프랑스 공무 국외 출장 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 국외 출장 규칙 제14조 1항에 따르면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공무 국외 출장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오스트리아, 프랑스 등 선진국 환경 및 문화 현장 방문을 통해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구 시책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공무상 국외 출장권에 대한 보고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2023년 오스트리아, 프랑스 공무 국외 출장 결과 보고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로 발음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보고서는 자료실에 소장, 비치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니 위원님들께서는 향후 의정활동에 충분히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구청장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대전광역시 서구의 기본조례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제2차 본회의에서 부정질문을 하기 위한 것으로 서다운 의원님이 발의하고 7인이 찬성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후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6월 8일부터 6월 20일까지 1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5분 자유 발언을 신청하신 신현대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명자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신현대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저출산 극복을 위한 난임 부부 지원 확대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대한민국 합계 출산율은 0.78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38개국 중 유일하게 합계 출산율이 0점대인 국가로 이대로라면 2100년에는 인구가 절반 수준인 2678만 명으로 수준으로 줄어들어 인구 절벽이 점차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하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 절벽은 GDP 순위 하락 등 국가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측면에서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출산율 하락 극복을 위해서 정부는 2006년부터 2020년까지 380조 2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으나 오히려 출산율은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포괄적인 출산 지원 정책이나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양육 환경 조성 정책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난임과 관련해서는 임신 준비 부부에게 무료 검사 시행, 난임 휴가를 연 3일에서 6일로 확대, 난임 시술비 지원 기준을 부부 합산 연 소득 7천만 원에서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등의 지원 정책이 있습니다. 그러나 난임 시술비는 통상 회당 150에서 400만 원 정도이고 시술 과정이 길어질수록 비용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난임 부부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및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으로 한정되어 있고 횟수 또한 제한적이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당수의 난임 부부가 비용 문제로 시술을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환경의 변화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가 점차 증가해 2021년 기준 전국 난임 인구는 25만 명으로 한 해 출생아 10명 중 1명이 난임 치료를 통해 태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저출산 지원 예산 46조 7천억 원 가운데 난임 지원 예산은 0.054%로 252억 4,900만 원에 불과합니다. 현재 심각한 저출산 상황을 고려할 때 난임 부부의 출산 의지를 격려하고 이와 관련된 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한편 난임 부부 지원 사업에 대한 정책 확대를 통해 저출산 극복의 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소득기준 제한과 지원 횟수 제한을 폐지하면서 난자 냉동 시술비를 지원하는 등 난임 부부 지원 정책을 확대했고 세종시에서도 소득기준 제한을 폐지하고 세종시에 거주하는 모든 산모와 난임 부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으며 그 외 여러 지역에서 소득 제한 폐지나 횟수 제한 완화 등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여러 국가에서도 난임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프랑스의 경우 43세 이하 난임 진단을 받은 모든 여성에게 건강보험을 통한 무료 시술을 제공하여 1995년 1.7명까지 떨어졌던 합계 출산율이 2021년 1.84명까지 늘었고 일본의 경우에도 과거 한국처럼 난임 지원 대상을 소득 기준으로 적용했지만 지난 2021년 이 제도를 폐지하고 난임 시술 횟수 제한도 없애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대전시에서도 소득 기준 제한과 난임 시술비 지원 횟수 제한 등을 과감히 폐지하고 비용 지원을 확대해 모든 난임 부부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결혼 연령으로 인해 가입력 보존을 희망하는 여성을 위한 냉동 난자 시술비 지원 등 저출산 문제와 난임 극복을 위해 획기적 전폭적인 정책 개발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난임 부부 지원 확대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강력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다운 의원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명자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용문동, 탐방동, 갈마 1, 2동 지역구 출신 서다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다양하고 복잡해진 현대 사회 내 재난, 구조, 농업, 환경 등의 광범위한 분야에서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 드론 산업 육성과 드론 스포츠 대회 개최 추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계는 4차 산업의 핵심으로 드론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드론 시장은 현재 엄청난 성장과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 기준 세계 드론 시장은 이미 7조 원대를 기록했고 2026년쯤에는 약 90조 원의 규모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내 드론 산업 역시 2026년에는 약 4조 원의 규모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드론은 애초 군사용으로 탄생했지만 최근에는 유지비가 적게 들고 사용 방법도 간단해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일을 해야 하거나 사람이 접근하기 힘든 곳에서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고공 영상, 사진 촬영, 인명 구조, 배송, 기상 정보 수집, 국토 정보 관리 등의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고 있으며 점차 시장이 확대될 것입니다. 우리 서구 역시 드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드론 촬영으로 영상을 제작, 홍보하고 있으며 드론을 활용한 지적 측량 업무 영역 확대를 통해 지적 정보를 정확하게 관리하는 등 대민 신뢰도 향상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산림 재해지 점검을 위해 드론을 활용한 산불 화재 예방 홍보 및 산림 감시 활동을 하며 집중호우 등 재난에 있어서도 드론을 통한 예찰 활동 및 재해 예방까지 그 활용 범위를 확대해 구정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일부터 3일간 지속됐던 산직동 산불 진화 현장에서도 산불 진화 및 야간 산불 감시, 사각지대 감시 등의 드론을 활용하여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렇듯 4차 산업혁명의 주요 화두 중 하나인 드론은 민간 및 공공행정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울러 드론 산업에서 떠오르고 있는 드론 스포츠 분야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드론 스포츠 대회는 드론 산업을 홍보하고 미래 인재 양성, 새로운 기술 발굴과 상용화를 위한 주요한 행사 중 하나로 최근 청소년, 젊은이들 사이에서 드론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2022년 고성 공룡 드론 레이싱 대회, 목포 문화도시센터 e스포츠 드론 축구 대회, 태안군 세계 드론 낚시 대회, 2023년 인천 드론 축구 세계 대회 등 많은 지자체에서 드론 경기장을 갖추고 다양한 드론 스포츠 대회를 개최하고 있고 대회에 참여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있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홍보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드론 스포츠에 대해 관심이 있는
유소년, 대학생 등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니즈를 충족시키면서 우리 구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실생활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드론 활성화를 위한 여건을 마련하고 드론 산업의 틈새 공략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의 일환으로 드론 스포츠 대회 개최를 우리 구에서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를 위해 집행부는 보다 다양한 공공 분야의 활용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사업 발굴 및 방안 마련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만의 경쟁력 있는 드론 산업 육성과 드론 대회 개최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고 미래형 관광 산업으로 육성해 지역경제 활성화 등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해 시민 모두가 즐기는 선진적인 드론 스포츠 대회 개최가 실현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분들과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또한 필요하다면 우리 구에서도 드론 활용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예산을 지원할 것을 제안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해 본회의 회의록 서명 의원은 의원 성명 순대로 최규 의원님, 최미자 의원님 두 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